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김무성 벼락 출세, 6번째 윤석열 나라와 정통 보수의 자존심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무성이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의 원조가 김무성이에요. 김무성, 유승민, 전효. 박근혜 대통령이 천막당사를 할 때에, 천막당사 대표를 할 때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를 장악했던 3사람이 김무성, 유승민, 전효에, 그 3사람이 전부 다 배신을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탄핵 때 김무성이가 박지원하고 짜고서 40명을 새누리당에서 배신자를 몰아와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성공시킨 1등 공신, 그게 김무성 아닙니까? 그 김무성이가 바로 그것 때문에 지난번 총선에 불출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김무성도 그렇고, 김무성은 자발적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유승민은 윤창중이가 대구 동굴에 내려가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무성이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피눈물 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찍어야 한다 해가지고 만들어준 그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른바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이 된 거예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예? 윤석열, 이게 민주평통 의장이 누구냐? 그게 바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통의 2인자가 된 거야. 2인자. 이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이라는 뭐냐면 정권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원내대표, 원내 총무를 했던 김덕룡이가 2012년 대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문재인 캠프에 넘어갔어요. 그때 문재인 캠프에 넘어간 사람이 김덕룡, 그 다음에 YS의 아들 김현철, 윤여준이, 다 이게 상도동 그룹들이 문재인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니까 한 자리 못하다가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김덕룡이를
한테 한 자리 준 자리가 어디냐? 바로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야. 그 자리가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바로 이석현이야. 김대중 동교동 비서 출신 이석현이 국회 부의장했던 그 이석현이가 민주평통 부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밀어내고 알고 보니까 김무성이를 박는 거야. 그리고 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윤석열의 40년 직이라고 하는 서울법대 79학번 그 잘난 또 서울법대 출신 검사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를 앉힌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기승전 배신자, 기승전 서울법대야. 김무성이가 누구냐 이거야. 대한민국 정통 보수들이 정말 이를 가는 소위 말하는 탄핵의 1등 공신이 김무성이잖아. 그 김무성이가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고 21대 불출마를 했는데 이번에 보란듯이 재기를 하게 된 거야. 보란듯이. 박근혜 대통령 무너뜨리고 반기문 만들려고 대통령 만들겠다가 실패하니까 윤석열 정권을 만든 배후 최고 실세가 김무성이었구나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선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도와줍시다 하는 분들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냐? 어떻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해가지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완전히 괴멸시켜서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었고 그 쑥대밭 속에서 대한민국 태극기 정통 보수 우파들이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도 지켜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더니 그 배신의 원조가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완전히 명예롭게 복귀를 했어. 보란듯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김무성과 똑같은 인간인 거야. 응? 이게 뭐냐 이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이 누구냐? 다 탄핵 배신자인 거야. 권성동, 장제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호영이가 지금 비대위원장이야.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야. 탄핵 배신자 3인방. 이런 세상이야. 6번째 칼럼입니다. 이게 윤석열 나라,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뭐냐 이거야. 김무성이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된 그 의미가 뭐냐 이거야. 윤석열 정권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이른바 반보수 우파의 길을 걸었던 이 배신자 집단의
이건 결정체야. 완성체야, 완성체. 김무성이가 마침내 이 평통 수석 부의장이 됨으로써 이건 그야말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6번째 칼럼입니다. 윤석열 대한민국과 정통 보수의 자존심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정통 보수들은 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대통령에서부터 박근혜를 난도질한 45년을 구형해. 이건 무기징역. 감옥에서 죽으라 한 거야.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지금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 비서실은 모조리 이명박계야. 모조리 이명박계. 그리고 국민의힘 모조리 이른바 바미당이야. 바미당 계열. 탄핵 주동세력. 주호영, 안철수, 권성동. 그 다음에 내가. 국무총리가 한덕수야. 노무현 정권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야. 응? 노무현 영화를 보고 혼자서 2시간을 울었다고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을 구형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의 형 집행정지 그 신청을 2번이나 거절했던 그 장본인이 대통령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 검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요직을 다 차지했어. 금융감독원장에 바로 한동훈하고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했던 이복현이가 금융감독원장이야. 검사인데. 한동훈 법무장관이야. 대한민국 소통령이야. 법무장관에 민정수석까지 겸하고 있어. 근데 어제 검찰총장에 이원석이라고 한동훈, 이복현을 빼앗치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검찰총장이 된 거야.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김무성이가 평통수석 부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어. 한마디로 이건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태극기 세력을, 대한민국의 태극기 세력을 비롯해가지고 정통 보수를 조롱하는 거지. 조롱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정권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야. 반보수 우파, 반태극기 노선. 웃기는 소리 말라 이거야. 웃기는 소리 말라. 그러면 정통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는 게 이 칼럼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은 사기 탄핵이다. 박근혜 탄핵은 인민재판이다. 마녀사냥이다. 문재인 감옥 보내야 된다. 이렇게 길길이 뛰었던 이른바 강경 태극기 파리들. 그 강경 태극기 파리들이 입에 침도 닦지 않고 윤석열한테 백기투항해서 딸랑이로 전락하는 모습,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다 지켜봤어요. 네. 정말 외놈 순사보다도 조선인 순사가 더 악질적이라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본 거야. 나는 태극기다.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분신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이 강경 태극기 이 떨거지들이 그냥 완전히 윤석열한테 다 백기투항했잖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간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우와 사자 사이를 왔다 갔다, 여우와 사자 사이를 왔다 갔다 도리도리 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으로 이중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냥 이용해 먹고 발로 차버린 거야. 이 태극기 파리들, 태극기 간신 이 내시 세력들을 단 한 명도 중용하지 않았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치적이야. 놀랍고 위대한 치적이야. 이 태극기 배신자들을 단 한 명도 기용하지 않았어. 자, 이 시대에 우리 정통 보수 우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반보수 우파 시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통 보수 세력이 그렇다고 해서 좌파로 전향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른바 좌파 삽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이재호 같은 인물은 완전히 좌파 이른바 유튜브 같은 데 출연해가지고 완전 좌파 행세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인간이 될 수는 없잖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잘한 것은 적극 협력하되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보수로서의 이 자존심, 보수로서의 국가에 대한 열정, 애국심, 이걸 버리지 않고 이 시대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윤석열 정권이 이른바 탄핵 배신자 세력의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보수, 정통 보수파로서의 이 자존심, 열정, 애국심을 결코 버리지 않고 이 시대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견뎌내야 한다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한테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다야. 이 또한 지나가리다. 네? 김무성이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파들이 허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변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야. 절대 변절해서는 안 되는 거야. 쪽팔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예? 변절은 뭐냐? 쪽팔리는 삶인 거야. 윤석열 탄핵 연합 시대의 연합의 그 연합 세력의 전성 시대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배신한다? 우리가 변절한다? 우리의 지조와 절개를 꺾는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윤창조한테 물어본다면 쪽팔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쪽팔리는 삶을 살게 되면 죽을 때 후회한다. 인간으로서 소신대로 사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이거야. 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던 그 검사 일당들의 시대, 탄핵 배신자들의 전성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다져야 돼.
정통 보수 우파로서의 그 자존심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거듭 다짐하면서 이 시대를 견뎌내야 돼.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 네? 우리는 쪽팔리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보수 정통 우파의 자존심이야. 그 자존심을 버리면 안 돼. 그 자존심을 버리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 외치면서 이 탄핵 주동 연합 세력의 전성시대를 우리가 견뎌내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신이 이 탄핵 보수 연합 세력에 대해서 냉혹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역사의 신은 사필 규정이라는 심판을 내릴 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야. 더 기다려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All is passing away. All is fleeting away. 모든 것은 다 부유물처럼 fleet away. 떠내려가게 돼 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윤창중 칼럼상 TV 운영에 여러분들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내일 아침, 내일이 토요일이죠.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절대 우리가 보수 정통 우파의 자존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자존심, 기계, 절개를 갖고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견뎌냅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